정부한테 100억 달러를 받았어. 10년 동안. 1년 며칠 40억 달러가 안 되는데 30% 이상 성장하고 마진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마진하고 성장률 합하면 80%가 넘어요. 전 테슬라보다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반도체 당연히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HBM 앞서 실적이 급증한 반면 삼성전자 상대로 어쨌든 주가는 몰라도 실적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 실적 차이 핵심 원인은 뭘까요, 그러면? HBM입니다.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 중에서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은 네. HBM에서 그 일회성으로 뺀 거 다시 애드업 하면은 그도 한 6조 나올 겁니다. 네. 그래봤자 삼성 하이닉스의 9조보다 안 되잖아요. D램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는 HBM의 마진이 얼마인지 아세요? 60% 넘습니다. 근데 그 60% 넘는 게 전체 매출의 거의 50%예요. 40 몇 프로. 삼성은 그게 한 20 몇 프로, 20 몇 프로도 안 돼요.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파운드리. 얼마 전에 좋은 소식 나왔죠? 테슬라한테 23조였나? 23조. 165억 불. 8년 5개월. 네. 8년 5개월 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나오기 전까지 지금 분기 적자가 2조 한 5천억 됩니다. 그걸 애드백하면 결국 8조 9조로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작년 3, 4분기 때 이익이 9조 2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다시 주가가 올라간 건 뭐죠? 3, 4분기 때 9조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까지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HBM 콜 나야죠. 엔비디아 말고 아까 뭐 AMD 얘기하고 뭐 브로드컴 얘기하고 사람들 많이 얘기해. 삼성이 거기 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합해요. 엔비디아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엔비디아를 못 들은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8만 원 불가능해요. 거꾸로 엔비디아만 제대로 끊어서 하이닉스하고 균형을 5대5로 맞추면은 하이닉스가 30만 원 못 가고 밑으로 헤맬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8만 원 가는 게 시간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게 HBM이 가장 큰 거고요. 얼마 전에 말한 테슬라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비즈니스 건은 딱 요 정도 올려놓은 거에 견인차 이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가치를 얘기할 때 보통 한 400조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한 40조, 한 10%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여겨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한테 받은 게 23조라면서요. 근데 그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3조가 아니고 시장이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40조, 50조 정도 더 커질 수 있는 비즈니스다 보고 그 마진을 한 20%, 40% 갖고 PER 배수를 한 20배 때리면은 지금 40조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20조에 40조가 더 붙습니다. 20조, 40조 붙으면은 주가가 6만 5천 원인데 7만 원, 7만 2천 원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비즈니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마진도 엄청 좋다고 가정하면은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안착하는데 핵심적인 건 한 거고요. 더 가는 데 있어서는 HBM4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테슬라 한 번 더 여쭤보면 테슬라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이 삼성전자 실적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기여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계약이 좀 장기적인 의미 좀 있을까요? 장기적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빅테크를 어쨌든 뚫은 거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테슬라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테슬라가 해서 생산성 높였네 라고 확인되면 다른 쪽의 그 비즈니스도 뚫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요. 반면에 테슬라 거라면 테슬라 전용으로 이 공장을 아도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퀄컴이나 다른 업체들이 테슬라가 들어간 그 비즈니스 파운드리를 똑같이 받아갈 것인가? 이것도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이것이 어떤 장기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아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공장, 테일러 공장이라는 자체가 업앤러닝 하는 게 내년도 하반기고요. 테슬라 제품을 실제 생산해서 공급하는 건 내후년이에요. 내년 이맘때까지는 그 결과를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기대 심리 내지는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은 포텐셜을 반영해서 40조 정도, 맥시멈 40조, 적으면 20조 정도가 삼성전자에 애딩된 밸류를 가지고 향후 프로그레스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게 안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테슬라하고 다른 경쟁자들이 똑같은 그 프로세스하고 똑같은 그거를 자기네 거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더 중요한 게 또 HBM 얘기 주셨는데 골드만삭스 HBM 시장 공급 가인가 가격 하락을 이제 경고했잖아요. HBM 시장의 주도권이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으로 뭐 완전 넘어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좀 분배가 되면 SK하이닉스 독주가 끝날 가능성. 그 보고서 SK하이닉스 주가도 조금 조정받았었죠. 네, 그렇죠. 독주가 끝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있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원래 예상하는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가 중요하죠. 공급 초과라는 것은 수요 나누기 공급이잖아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상관없죠. 근데 수요가 지금 있는 거에 고집중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면은 공급 초과가 되죠. 공급 초과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가요. 근데 가격이 내려가는데 1등 업체는 하이닉스만 내려가나요? 2등 업체는 삼성도 내려가나요? 그럼 삼성전자를 바이를 하면 안 되겠죠. 아니, 하이닉스가 지금 혼자 가면서 60%인데 네. 가격이 20% 내려가요. 그럼 이런 쪽으로 따지면 원가 안 내려가면은 마진이 60%가 40%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마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독립체제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죽기 살기로 해서 마진이 같이 내려가서 같이 내려가면 제 얘기는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나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지금 그걸 무시하고 가고 있죠. 이건 신규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고 그게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아까 가격이 내려가면은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죠? HBM이 옛날 제품이 있어요. 네. 신제품이 나와요. 근데 가격을 낮춘다면은 신제품보다는 옛날 제품에 먼저 가격을 낮춰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신제품을 더 빨리 가겠죠. 네. 그럼 HBM은 그 가격을 낮추는 그 제품의 가격이 20% 내려가더라도 그 비중이 원래 60%가 아니고 30%로 줄 수도 있죠. 그 임팩트, 골만삭스에서 얘기하는 임팩트 정도까지 실제 현실화되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프로덕트 믹스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HBM이 진짜 마진 60 몇 프로 갔는데 이 네. 가격을 무작정 받아야 돼서 마진이 만약에 35%나 40%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 DDR5로 만드는 게 낫겠네, 차라리. 그래서 프로덕트 믹스 전략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아까 전제는 삼성이 들어오는데 삼성도 코스트 가격에서 압력을 받는다는 거고,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까지 마진을 적당하게 하면서 물량을 조절할지가 이슈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 자체가 다른 프로덕트 믹스를 바꿀 수 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 고울만삭스가 얘기하는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는 수요가 고정됐다는 거죠. 네. 수요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이슈가 없는 건 아니고 이게 다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을 전망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HBM4라는 이 신제품에 대해서 품질 인증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하이닉스 거는 다 된 걸로 돼 있어요. 물량, 너 내년도 물량이 우리가 100개인데 말이야. 너한테 70개 주는데 X라는 가격으로 주기로 우리 도장을 찍자. 이게 아직 안 발표되는 그 상태에서 골만삭스 리포트가 나오니까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작년도 6월, 7월만 하더라도 올해 물량에 대해서 가격이 다 내가 던 딜 됐다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7월달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흔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건 뭐 브로드컴이건 보시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엔비디아가 이런 그 가격적인 전략을 삼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막판에 노력한다. 이게 되니까 하이닉스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그냥 못 들어가고 있는 거네. 안타깝지만. 녹화하는 이 순간에 HBM3는 네. 3E는 콜이 다 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물량이 다 끝났는데요. 4가 나와야 되는데 1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테슬라 때문에 7만 원 정도 가는 주가는 타당하다. 네. 그 이상은 아까 그런 게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 이번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있죠? 8월 27일입니다. 그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떤 8월 28일 힌트가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콜이 안 됐는데 뭐 된 것처럼 얘기할 리는 없고요. 근데 뭔가 의미 있게 만약 지금부터 한 3주 사이에 뭐가 있다면은 그래도 뭔가 또 설레발을 쳐줄지는 모르겠는데 주시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일관성은 있을 것 같아서. 자, 올해 하반기에 그럼 내년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전반적인 수요는 괜찮습니다. 공급이 이제 오버 서플라이 되느냐 그거는 아까 잘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다만 조금 찝찝한 게 연말 갈수록 있긴 있습니다. 일부 장비업체이잖아요. 네. 미국에 잘 나가는 장비업체,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시가총액 100조가 되는 장비회사 있어요.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우리 큰 회사예요. 10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 18% 빠졌습니다. 가이던스가 한 16% 빠졌어요. 가이던스가 16% 내려가서 주가가 18% 빠졌어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4, 4분기 네. 올해 겨울쯤 해서 연말 넘어갈 때 아무래도 수요가 좀 공백이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국에 관련된 것인지 그거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요나 전반적인 게 3Q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3Q까지 좋을 것 같은데 수요는 문제 없다. 네, 근데 4Q에 혹시 변화의 여지가 어디서 있을지는 그 일부 장비업체, 도쿄 일렉트론뿐만 아니고 미국의 장비업체들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한켠에 조금 경계감을 갖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시장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지금 본부장님은 수요는 문제 없을 것이다. 네, no problem. 네. 공급에서는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2나노 공정 수요율이 개선되고 있다는데,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반전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2나노를 지금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 수율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뭐 20, 30%였다가 일부 4, 50%라 얘기는 있는데 확인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TSMC는 한 60%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좁혀졌다고 얘기를 하면은 약간 아전인수, 아직은 아전인수 같아요. 뭔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개선되고 있지만 속도가. 의미 있는 레벨이. 건 아닌 정도인데 그렇죠. 좀 확대되고 있다 약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테슬라가 얻는 거는 그게 2나노가 어떻게 돼서 테슬라한테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의 것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주가 상승 모멘텀을 위한 핵심 동력주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핵심은 HBM이 돼야 됩니다. HBM이 안 되면은 그냥 환율만 내려가도 됩니다. 환율이 1320되면 저절로 한국 주식 살 거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살 겁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속도는 별도의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콜 많이 드렸는데 HBM 콜이 언제 날 것이냐? 빠르면 9월, 10월. 늦으면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9월, 10월에 확인될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uncertainty가 있는 거. 그나마 요즘에 폴더블 잘 된다. 뭐 그러니까 주가는 하방 경직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이게 6만 원 밑으로 갈 확률은 아마 매크로가 급락하지 않으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5만 3천 원, 6만 5천 원 될 것 같다고 작년 9월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뚫은 거죠. 6만 5천 원 밑으로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주 쉽진 않을 것 같은데 6만 원 밑으로 내려가거나 6만 원 근처로 가는 시나리오는 매크로가 확 무너지지 않으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는 아까 HBM4 콜이 나야지 앞자리가 한 번 더 바뀌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속도나 시기는 조금 가늠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HBM 시장이 누가 뭐라 해도 선두 주자인데 최근 경쟁자들의 추격이 굉장히 이제 거센데 SK하이닉스가 가진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그럼 뭘까요? 삼성이 들어오는 거, HBM4에서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뺏기는 거, 그게 가장 크죠. 그 시장이 주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반성장이란 건 동반선장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가불이 확실해야 돼. 작가님은 저 가불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동반성장, 개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똑같은 거 유튜브를 하면 경쟁이지. 그렇죠. 모두가 잘 되는 유튜브 채널은 없겠죠. 공급자가 늘어나면 나눠 먹는 건데 결국에. 우리나라 인구가 바뀌면 되죠. 안 바뀌잖아요. 아니 북한이 우리나라 통일돼갖고 7천만, 2천만 명이 더 늘어나봐요. 저절로 에브리바디 해줍니다. 그런 모수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직설적이시네요. 자, HBM에 그러면 SK하이닉스 미래성장 이끌 차세대 기술 포트폴리오 좀 뭐가 있을까요? 기술은 삼성 하이닉스가 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삼성이 잘한다는 DDR5 다음에 뭐 GDDR7 어떤 삼성이 약간 앞서기도 하이닉스 뒤지는 거는 하이닉스가 HBM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등비등합니다. 비등비등하고요. 낸드는 삼성이 규모로 앞서 있긴 합니다. 많은 ESSD, 엔터프라이즈 SSD는 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이 워낙 개떡이 됐기 때문에 파운더리에서 적자 2조 6천 나던 게 1조만 되더라도 주가는 8만 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거니까 그냥 순수하게 메모리만 비교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비등비등합니다. 아직 규모는 삼성이 더 높죠. HBM 때문에 1등이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크게 뭐 차이는 없고 HBM만 차이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주가가 한번 흔들렸었는데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이 주주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많이 갖고 있으면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줄이시고 삼성을 사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수요가 흔들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수요는 늘어나지도 않는다 가정합시다. 그럼 삼성하고 하이닉스 결국 얘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럼 수요가 좋거나 나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럼 수요 좋은 거 사시죠. 미국 주식 사시면 되잖아요. 미국의 AI 주식 사거나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삼성 하이닉스 말고 두산 이스페타시스 순수하게 그냥 가는 거 경쟁 요인이 덜한 거 그런 거 변압기 이런 거 사는 게 낫죠.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나이쳐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헷갈리지 마십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그게 쉽게 포트폴리오가 20 몇 프로이기 때문에 안 살 수 그게 없잖아요. 움직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기관 투자가들은. 하나에 베팅하는 건 리스크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하나 베팅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둘 다 상관없어요. 자, 그럼 반도체 정리하는 걸로 향후 반도체 시장 100건 누가 질 것으로 보면 관련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딴 거 사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사면 되는 겁니다.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아니면 두산. 근데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두산이 가장 크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를 늘린다. 자기네가 흑자가 나는 게 아니고 투자를 늘리면은 유진테크도 관심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아까 전에 이스페타시스 두산 말씀해 주니까 대덕전자 유진테크는 왜? 대덕도 PCB 똑같습니다. 이스페타 PCB. 턴어라운드. PCB 잘 되는 거는 반도체 잘 되는 거. AI 수요랑 관련됩니다. 이렇게 심플하면 됩니다. 대덕은 넘버가 안 좋다가 이제부터 3분기부터 좋아집니다. 유진은 다르죠. 유진은 소부장 장비죠. 삼성도 들어가고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하이닉스 들어갑니다. 골고루 갖고 있어요.
근데 D램이 말이죠. HBM 이렇게 쌓는 거 말고도 D램이 셀 구조를 바꾸는 구조를 바꾸거든요. D램 셀 구조 바뀔 때 장비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얘네가 수혜예요. 기술력이 있어요. 유진테크는 원래 그 IR 담당자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것도 호재입니다. 아예 담당자 바뀐 교회예요? 좀 더 포지티브하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후배들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반영이 됐어요. 선반영이. 조금 눌림목 있을 때 유진테크만 사지 마시고 골고루 이렇게 사시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미국의 AI 주식이 더 우선입니다. 미국의 AI 뭐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네. 혹시 용기가 있으면 메타. 너무 많나요? 사실은 원래 이거 하기 전에는 메타 하기 전까지는 브로드컴, 엔비디아, 오라클, 그리고 팔란테였습니다. 그게 제 탑 4였습니다. 오늘 팔란테 너무 올라서 빼셨나요? 안 뺀 게 아니고 메타가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팔란테 더 갈 것 같아요. 네, 들어갈 것 같아요. 앞자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앞자리. 2로?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 좀 그렇지. 지금 이제 150달러였나요? 150 넘어가겠습니다. 네, 얘네 매출이 1년에 40억 달러인데 공시가 났더라고요. 정부한테 100억 달러를 받았어. 10년 동안. 1년 매출이 40억 달러가 안 되는데. 매년 40% 성장하고 30% 이상 성장하고 마진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마진이 올라가요. 마진하고 성장률 합하면 80%가 넘어요. 이거는 한 6년 뒤에 PER을 따지면 6년 뒤에 PER을 얘기할 수 있어요. 40배 안 되게. 그러면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지금 안 사시는 분한테 감히 이런 거 사라고 하면 테슬라 사라는 것보다 더 그렇게 한다 보는데 전 테슬라보다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엔비디아 240불, 230불 이상. 240불이요? 230불 지금 180불이던데. 네, 230불 이상. 그럼 브로드컴, 내년 기준으로 PER 한 40배 이상. 지금 올해 기준으로 지금 40배 좀 안 됐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매년 성장 30% 하니까 제가 얼마나 포텐셜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간다고 보고 애플이 다 고승이긴 한데 그 내년도 봄쯤에 다시 보겠습니다. 애플. 자, 원전도 한번 여쭤보면 국내 원전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고 유망한 기업들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두산 에너빌티인데 두산 에너빌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죠. BHI는 좀 상대적으로 좀 버릇하라고. 제가 BHI를 두산 에너빌티를 잘 몰라서 원하시는 분은 그거 보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 주가의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 곱하기 0.8 하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10만 원짜리 리포트를 보니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아는 거, 뭐 체코 들어가고, 뭐 UAE, 사우디는 약간 미뤄지고, 대신에 베트남이 들어오고, 해가 바뀌면 폴란드, 뭐 불가리아 들어오고,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28년부터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오도 받으니까. 혹시라도 2030년을 미뤄질까가 퀘스천인데, 그거 미뤄지는 거가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밸류에이션이 보통 9만 원인데 10만 원 나오는 밸류에이션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흥분할 때 LG에서 상장됐을 기억나십니까? LG에서 상장됐을 때. 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밸류에이션은 EV/EBITDA를 아마 한 50배 줬을 거예요. 맞아요. 50배 넘게 줬어요. EV, PR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EV/EBITDA를 50배 넘게 줬어요. 네.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좀 하면은 한 30 몇 배 주면은 내년도 기준으로 10만 원까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저금리, 초저금리, 옛날에 초저금리였잖아요. 금리가 낮으면서 그 정도 성장, 뭐 엄청난 성장을 땡긴다면은 10만 원짜리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80% 하면은 한 8만 원? 8만 원? 그렇죠? 8만 원? 네, 8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는요,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7, 8, 9월 달에 나오지 않고 연말 가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동안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두산을 말씀드린 이유가 두산의 밸류를 할 때 NAV 있죠. Net Asset Value. 두산은 지주회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두산 바켓도 있고 로보틱스도 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가장 큰 거, 싱글 라지스트 컨트리뷰터가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러니까 두산을 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CCL, 동박을 적층한 PCB, 그 원재료. 그게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구글도 들어가고 아마존도 엊그저께 콜 통과했거든요. 구글이, 두산이. 아마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가 마진이요. 우리 10% 초반이었는데 내년 마진 예상이 20% 후반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두산이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을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친 듯이 10만 원 빨리 가면은 두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를 갖는 게 낫겠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려진 상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두산으로 포함을 시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체코 원전 다음 추가 수주 국가들도 그건 이제 11월, 12월.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조금 이제 주가가 처음에 가다가 내려갔던 것이 그 중동 지역에
사우디나 UAE 이런 지역의 내년도에 예상됐던 것이 조금 미뤄졌어요. 원래 내년도에 27년, 28년 미뤄졌다기보다는 미뤄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조금 약간 쉼표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쪽에 또 수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 다 포함하더라도 일단 보기에 따라서 8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룸이 있어야 갈 거 아니겠어요. 6만 원대에서 왜 빨리 못 가냐는 것은 약간 미뤄지려고 했던 거, 중동 지역이 있고 그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다른 요인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베트남 거 확인돼야 되고 불가리아, 폴란드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도에 확인될 것이 파이프라인이 있긴 있는데 그 확인해야 되니까 주가는 미리 60만 원 가다 보니까 쉬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스트러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뉴스케이가 그러면 SMR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SMR 실질적인 매출 이어진 시점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SMR은 올해도 있어요. 한 5천억. 5천억 정도 수주가 있는데 올해 수주가 10조 넘거든요. 회사 전체가. 그러니까 원래 하면은 SMR이 아니고 대형 원전이 반 정도고 SMR이 있긴 있는데 그건 올해보다는 해가 가면서 확인되는 거예요. 뉴스케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걔네가 잘하면 얘네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 뉴스케일을 보면은 얘네가 여러 유틸리티 픽업 하고 있는데 이어질 수는 있는데 하반기 중에 언제 정확히 얼마 될지는 잘 모르는 거가 지금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말고도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얘네들하고도 협업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잠재적인 풀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SMR이 올해에 얼마만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만만치는 않고요. 그냥 SMR 정도는 올해 5천억 정도 내년도 해 바뀌면서 좀 더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SMR 외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 신사업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신사업보다는 원래 있는 것은 가스터빈이 핵심입니다. 아까 말한 대형 원전이 한 50%고요. 가스터빈이 한 40% 돼요. 그럼 마진이 좋거든요. 미국으로 따지면 GE 버너버라는 회사가 있어요. GE 버너버 엄청 잘 가는 회사인데 그 주식을 사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GE 버너버가 가스터빈의 넘버원이고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스터빈 업체 중에서 5번째가 4번째 회사거든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요. 신사업은 해상 풍력? 풍력 관련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오더 흐름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풍력은 풍력온이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멘스 가멘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용으로 해상 풍력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공공 입찰력도 있고 해서 아마 오더 받는 거는 한 2조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올해 한 10조 7천억이면 한 20%는 그쪽 용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포텐셜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등했는데 현재 고평가 구간인지랑 상승 여력이 남았는지. 네, 아직 고평가는 아닙니다. 아직 고평가 아니에요? 미뤄지거나 이런 게 확인되면 고평가로 보일 수 있죠. 시간이 미뤄집니다. 네. 그러니까 28년, 29년에 돼야 되는 것이 만약에 또 미뤄져 30년 이후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6만 원대 못 버티고 내려갈 겁니다. 미뤄지지 않고 기다리는 거면은 주가가 변동이 있을지언정 고평가라고 판정 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면 두산을 사라지 그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버티겠어. 그러면 두산을 한 쿠션 먹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회사로.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하는 건 아까 EB보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약간 LG엔솔 같은 거 옛날에 한참 밑에 50 몇 배. 그러니까 10만 원 목표 주가는 얼마? 30 몇 배로 치는 거예요. EB보다 30 몇 배도 싸지 않아요. 우리나라 EB보다 30 몇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싸지는 것처럼 보이려면은 8만 원, 9만 원대에는 2035년 실적을 가져와야 돼요. 10년 뒤에는 한 15배, 20배 될 수 있습니다. 15배. 좀 싸 보이죠? 아까 30 몇 배 하다가.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30 몇 배 해서 한 9만 원, 10만 원 가는 게 있고 한 10년 뒤에 어닝이 쌓이면은 15배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거를 땡기려면 오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내년 오도가 계속 나오면 어느 순간에 2035년 걸 땡겨보니까 15배네? 싸네? 근데 가보니까 8만 원, 9만 원이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5년 10년 거를 땡겨서 15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거 실적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LG엔솔처럼 우리가 성장성에 막 흥분할 때 LG엔솔 50 몇 배는 아니라 한 35배 쳐서 내년도 기준으로 35배 EBITDA를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갖고 어떤 거는 8, 9만 원 어떤 거는 10만 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현재 주가는 6만 4천 원 그럼 비싸냐? 비싸다고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빨리 되느냐? 그거는 오더 흐름이 빨라서 10년 걸 땡길 것인지 아니면 네. 사람들이 흥분해서 내년 거를 멀티플을 한 35배 때려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8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8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미친 듯이 해서 9만 원이 갈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현재 6만 4천 원이면 아까 그 괴리를 봤을 때는 괴리상 보면은 아직은 여유가 있다. 근데 완전히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두산 매너비트 할 것인지 또는 두산을 할 것인지는 그 성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두산을 더 추천하시는 것 같네요. 그거는 반도체 AI도 있으니까. 네, 다른 것도 있으니까.